자, 오늘 주식 시장 오늘도 좀 괜찮았죠? 예, 오늘도 신고가. 자, 코스피가요, 뭐 연일 신고가가 나면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껑충 뛰어오르는. 제가 이제 지난주는 사실 초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빠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3150포인트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또다시 내려갈 게 아니라 3200포인트 근처를 잘 지켜내고, 잘 지켜낸다면 이제 이번 주쯤에선 신고가 도전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강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이번에 또 VIP 강의 들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VIP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도 찾아보고요. 자, 그래서 껑충 뛰어올랐죠. 이거 뭐 기세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좋죠, 여러분. 코스피가 신고가 나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한 마음이 드세요. 그동안에 시장이 안 가가지고 찌글찌글하고 다이 뭐 지루하고 짜증나 한 두 달 조금 넘게 이렇게 횡보했지 않습니까? 횡보하니까요. 벌써 막 조바심 내고 개인 투자자들은 짜증 내고 막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마침 잘 올라갔어요. 더 이렇게 횡보했으면은 조금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었는데 딱 시기적절하게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쁜데요.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어떻게 뭐 역사적인 신고가 난 것은 맞는데 이게 월봉은 아직까지 이제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주봉으로 볼게요. 와, 주봉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지난주 주봉이 5%나 뛰어 올랐어요. 5%나 껑충 이렇게 지지난주에 비해서 5%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 참 멋있다, 그죠? 아마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았으면 이제 이번에 공부 좀 열심히 잘 하신 분들은 주봉 보면서 야, 이거 참 심상치 않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 탁 드실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주봉이 너무 멋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 주 있죠. 일단은 이제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장의 시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 있죠. 오늘도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만은 이번 주 저는 조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조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좀 떴어요. 너무 많이 떠버렸기 때문에 단기에 조금은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뭐 조정 좀 들어오면 참으면 됩니다만은 좀 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양봉으로서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오늘은 거의 뭐 시가나 종가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격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눌러줄 수가 있는데 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물론 종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로는 한번 눌러준다. 그래서 올선이라든지 올선을 살짝 깨는 한 3,300 정도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작게 들어와도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튼 올선이나 올선 살짝 아래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도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하면은 기회가 상당히 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물론 지수가 올라와서 좋긴 합니다만은 마냥 박수치고 좋아만 할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더 긴장하고 좀 뭐 지나친 긴장은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긴장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정말 좀 신중하게 종목도 고르고
또 시장을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눌러주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들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뭐 지난주가 좀 좋아가지고요, 기뻤었긴 하지만은 우리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9월 첫날 9월 1일 월요일 날 첫날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음봉으로서 이렇게 딱 떨어졌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빠지냐, 조금 그랬죠. 조금 찜찜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찜찜할 때가 3150을 살짝 하회할 때이거든요. 살짝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이제 보름 지났죠. 2주 지났으니까 뭐 일주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상승이 컸는데 벌써 여기서 보세요. 3150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3400포인트입니다. 3400포인트.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느낌 드세요? 뭐 시장이 올라서 좋아졌다, 올라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주봉으로 봤는데요. 지난주 종가 대비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이건 놔두고 지난 주봉 있죠. 주봉을 보면은 그 앞에 있던 주봉에 비해 가지고 무려 몇 퍼센트가 올랐죠? 코스피가 5% 이상 6% 가까이 올랐네요. 5.94%가 올랐겠네요. 엄청 올랐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5% 이상 6% 가까이, 여러분 그 시장이 일주일 만에 시장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6% 가까이 올랐다는 거 엄청나게 큰 상승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긴장하라고 하냐면은 뭐 딱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 종목들이 일주일 사이 한 5% 올라왔습니까? 5% 올라왔나요? 한 5% 살짝 넘지, 그냥 5%다 칩시다. 자, 전체 계좌가 5% 올라오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5% 올라야 돼요.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5% 오르면 다 전체 계좌가 5%가 올라온 거겠죠. 그렇게 올라왔나요? 자신 없죠. 물론 못 가는 종목, 지금 못 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후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났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 없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에서 5% 이상 올라갔다. 자신 없죠, 그죠? 뭐 오르는 종목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시장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겠고, 아니면은 더 큰 성과를 위해서는 시장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기 봅시다. 한 7월 정도 들어와 가지고 7월 달부터 3,000포인트 이제 올라왔죠. 7월 달. 7월 달부터 겨우겨우 올라와 가지고 아이고 이제 3,000포인트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3,000포인트 이제 턱걸이 해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 거의 2달 보름 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 어떻게 되죠? 3,400입니다. 자, 3,000 겨우 턱걸이 하던 것이 불과 2달 조금 전. 지금은 3,000 신고가 났는데 3,400이면요. 이제 3,000포인트 중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반대. 3,000포인트 중반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면 이제 3,500 되겠죠. 3,500? 이제 3,000포인트 대 중간까지 가게 되네. 그리고 또 상승하면 이제 후반대가 되겠죠. 후반대 되다가 또 가면은 4,000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4,000포인트 되면은 좀 먼 거 같죠? 그 지금 뭐 4,000이 가든 뭐 5,000이 가든 뭐 일단은 공약으로는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데 뭐 5,000을 가든 5,000에 못 미치든 어쨌든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5,000은 좀 솔직히 지금 멀어 보이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뭐 가면 좋긴 좋은데
지금으로도 그때는 상당히 먼데 언젠가는 도달하겠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가긴 가겠지.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는 5,000포인트 될 거야. 그렇게 되고 또 5,000원 좀 멀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5,000원 놔두고 4,000포인트라도 좀 가면 좋겠다. 4,000포인트라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3,400입니다. 불과 600포인트 4,000을 만약에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600포인트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근데 600포인트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탄력이면요. 이거 보세요. 금방 뛰어오르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자 봅시다. 바닥은 물론 저기인데 바닥은 의미 없고요. 우리가 그래도 뭐 추세가 나온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추세가 돌파되어지는 것이 한 2600 이상이죠. 2600이라고 칩시다. 2600에서 지금 3000까지 올라오는데 400포인트가 한 달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죠. 300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 7월 달까지가 600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불과 한 두 달 남짓 하는 사이 600포인트예요. 뭐 그래서 또 남은 시간에 두 달 동안에 4,000포인트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탄력으로 두 달 남은 똑같이 비례해 가지고 두 달 동안에 600포인트가 더해져서 4,000 찍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어때요? 상당히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3,400을 찍었는데 딱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지난주에 5% 이상은 올라야 된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먼저 올랐다가 쉬고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쉼이 필요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근데 뭐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으면 되겠지만은 못 올라온다고 가정하면은 참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지수는 계속해서 달아납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달아나서 막 신고가를 갱신하지만은 나의 계좌는 마냥 답보 상태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고가가 났으니까 마냥 좋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앞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하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앞으로의 장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만 신고가가 나고요. 나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4월달 바닥이었는데 5월달, 6월달부터 칩시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치솟아 올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오른 만큼 수익이 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은 네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장이 뛰어오를 때 이렇게 올라올 때 나는 수익률이 그렇게 뭐 신통치 않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주 긴장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어떤 시각, 그때와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번에도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가는 종목만 올라간다. 움직이는 종목만 가고요. 가는 종목만 가는데 그 움직이는 종목에 내가 편승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수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신고가가 났지만은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고가 나는 종목 가지고 있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요. 시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을까요? 시장에. 뭐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2,400, 2,500개? 2,500개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500개 정도 넘는 그런 시장에서 물론 우선주까지 합쳤죠.
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00개가 훌쩍 넘는 2,000개는 훨씬 넘죠. 한 2,50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0% 있죠. 10%. 10%가 지난주에 무려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 52주 신고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언제 우리 시장이 무려 10%에 해당하는 종목이 52주 신고가가 났겠습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큰 장입니다. 엄청 큰 장이긴 큰 장인데 자, 이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0%죠. 10%. 10%가 하면은 뭐 좀 압축을 합시다. 조금 넓게 볼까요? 좋습니다. 뭐 한 300으로 보죠. 10%라면 전체 주기에 300개. 자, 300개면 종목 수가 좀 많죠?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300 종목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뭐 300으로 칩시다. 자, 그러면 적어도 300개의 종목은 신고가가 났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자, 그러면 이런 300개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폭넓게 짠다 해도 300개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근데 300개의 종목은 그래도 뭐 한 250에서 300개는 52주 신고가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300개가 많은데 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아마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영역의 상위 10% 있는 종목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각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적지는 않은 종목이 52주 신고가인데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이 상당수가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다. 그러면은 어때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일은 귀부인님, 예, 아직까지 신청 가능할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죠. 예.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하면은 적어도 여기에서부터도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전체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 중심이 요렇게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아주 좁은 중심도 아니에요. 이 정도 되는 중심인데 거기에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민이 되는 거죠. 물론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 시장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이 중심 영역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면은 이번은 마찬가지로 지수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나는 오르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3,405포인트 올라간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중심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또 거기에서 따라가게 되니까 종목들이 또 따라가게 되니까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고민이라고요.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 이제 특강할 때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쁜 거 있죠. 안 좋은 종목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때요? 잣대를 하나 드렸죠. 잣대를.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방법 기준을 드리고 그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그 기준을 못 미치는 종목들은 빨리 어때요? 처리하라고 했죠. 빨리 처리를 하라. 처리를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이만큼 달아나지 않습니까? 처리 좀 잘 하셨나요? 처리를 하고 좀 추천주 담으셨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못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이 보니까 우리가 저기 앞에 우리가 7월 말에 이제 HJ 중공업을 추천주로 드렸는데
이거 20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진짜 이런 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귀한 건데 그때 다 이야기했는데 종목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왜 안 샀냐고 보니까 나쁜 종목 있잖아요. 처져 있는 종목.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좀 반등 올라오면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이거 놓친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지금 보면 거세게 나갑니다. 종목이 힘있고 아주 거세게 나가는데 이걸 적시에 잡아주지 못한다면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소형주죠.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걸 잡지 못하면은 수익이 안 나요.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종목들이 너무 사납습니다. 주도주들이요 보통 사나운 게 아니에요. 보면 너무 사납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나 한번 보는데요. 이거 봅시다. 요즘에 보니까 뭐 종목들 잘 가던데, 자, 이 미래에셋증권도요. 저기 아래에서 보세요. 그 4월달에서 출발을 하였지 않습니까? 쉬는 구간이 없습니다. 보시면 쉬는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쉬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땅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저거 좀 눌러주면 사야지. 너무 떴잖아. 떴으니까 좀 눌러줄 때 사야지. 그리고 저기 이제 이렇게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가진 종목 저기 좀 애먹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어때요? 조금 그 종목도 올라오겠지. 올라오면은 그때 거기서 이제 좀 회복해가지고 그때 좋은 종목으로 가야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야 할 종목은 기회를 주지도 않고 달아나가고 있고 올라와야 할 종목은 잘 올라오지도 않고 애먹이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번 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시작이에요. 아직도 시작이니까 괜찮습니다. 아직도 시작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좀 눌러주겠죠. 눌러주는 것이 정말 기회가 되어지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정말 또 어중간해질 겁니다. 자, 우리 저기 한번 봅시다. 몇 달 전에 보세요. 4월 달 있죠. 4월 달에 저기 바닥에서 튀어 올랐죠. 2,300을 깨듯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 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반등은 하였습니다. 뭐 여기서도 가파르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이제 잘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눌러줘야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눌러주기는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그렇게 많이 눌러주지 않습니다. 정말 작게 눌렀죠? 진짜 폭이 작아요. 저기 여기가 올 때 한 2640, 2600 정도 눌렀으니까 불과 40포인트 정도 살짝 누르고요. 또 기간을 보세요. 한 10일 정도 있었나요? 그러다가 팍 돌아섰죠. 팍 돌아서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기회 안 줍니다. 계속 날아가요. 코스피가 계속 7월 달까지 계속 6월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짜 짧게 눌렀는데 이때 잡지 않으면은 정말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져요. 그러면 지금 좀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눌러주는 것이 이게 기회가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강하게 막 급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움직임들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크게 가는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돼. 뭐 우리가 워낙 많이 눌러놓았기 때문에 그 눌러놓은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 과거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고가 났죠. 신고가가 나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이제 또 많이 올 거예요. 누가 많이 옵니까? 개인 투자자들 많이 오겠죠. 주식 시장을 떠났던 이렇게 우리 불황이었잖아요. 한 3년
불황이었는데 이제 신고가 났다라는 소리 듣고 또 뉴스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 기존 50억 그대로 간다. 그리고 각종 세법 개편을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기 너무 좋은 때라고요.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절대 돈 벌도록 쉽게 돈 벌도록 놔두지 않잖아요. 시장은 어쨌든 개인들이 읽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참여자는 많습니다. 언제 많았나? 2007년 정말 많았고요. 개인 투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 시기였고 반등 때도 많이 왔습니다. 이때 반등 때도 많이 왔고요. 이때 2017년 이때도 신고가 날 때니까 이때 많이 오셨고 그리고 3,300 갈 때 진짜 많이 오셨고 그죠? 엄청 많이 오셨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입성을 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오면은 어쨌든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는 더 많이 올 거예요. 더 많이 오는데 그리고 신용도 많이 쓸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에 횡보를 했지만 사실은 횡보가 왜 나왔느냐? 뭐 세법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사실은 있죠. 그게 세법 그것 있다 하더라도 가려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격도 낮고 사실 그때는 신용도 좀 늘어나 있었습니다. 신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확 누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어때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신용을 좀 누그러뜨리고 꺼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신용도 늘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올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수는 올라야 되거든요. 시장은 우상향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갈 겁니까? 바로 지금처럼 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한테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시장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안 나면서 시장은 달아나려면은 급히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속도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거 있죠. 지금 시장의 특징이나 이런 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죠. 애먹인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붙들고 막 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오는 종목은 안 올라올 뿐입니다. 아유 옛날에 우리 제 친구 에코프로 BM 아유 이거 사가지고 이거 꺾여서 하는데 절대 안 팔더라고. 못 파는 거죠.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심란할 거예요. 옆에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 텐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거 인정하고 나오면 되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안 좋다.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할 때가 여기 20만 원 위였거든요. 20만 원 한참 위죠. 한참 위였는데 팔지를 못해요. 시간 지나서 만나서 보면 야 누구가 고생 아직도 하고 있나? 아직 가지고 있대요. 아직 가지고 있고 20만 원 위에서 그때 그래도 손실이 있어서 팔아버렸으면은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설마 했는데 잃어가지고 그 위치로부터 절반이 더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못 가는 종목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못 가는 거 있죠. 안 가는 거 그거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놓치면요 또 그걸 못 잘라내 가지고 붙들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시장 더 달아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눌러주면은 그나마 찬스예요. 그나마 찬스고 좋은데 그걸 못 잡게 되면은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놓치게 되면은요. 더 어려워진다고요. 아까 보셨죠 차트? 미래에셋증권 오르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잡아야 여러분 보세요.
신고가 날 때 따라잡았으면 만 원이거든요. 근데 2만 원이에요. 2만 원. 불과 2달 남짓 사이에 2만 원. 100%잖아요. 배가 오르잖아요. 다른 안 가는 종목은 진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 종목은 배가 오르잖아요. 그죠? 이 특징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것도 좀 이해되죠? 급히 가느냐? 이해되죠? 그때 보면 이렇게 미래세 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뻥치고 올라갔고요. 증권주뿐만 아닙니다. 뭐 조선주도 잘 가긴 하지만은 지금 그 아까 보신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HJ중공업 이런 것도 그냥 뻥 가버리잖아요. 자, 지금은 좋은 종목은요. 진짜 기회 안 줍니다. 뻥치고 가요. 그나마 기회 준 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가는 종목 버리시고요. 자, 이번 주에 눌러줄 때, 자, 이것만 잘 기억합시다. 다른 거는 못 한다더라도 모든 것이 빌드업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시장이 떠서 한번 눌러줄 텐데 누르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안 좋은 종목들은 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속아내야 되느냐? 이평선에 많이 갇혀 있는 거 있죠. 갇혀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많이 갇혀 있다, 장시간 동안 갇혀 있다 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갇혀 있는 종목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오르지 못하는 종목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좀 고개를 내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려고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야 되는데 못 올라오면 안 돼요. 이번에 보니까 못 올라오는 종목 하나 눈에 보이던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못 올랐냐면은 어디 가버렸나? 이런 거 보세요. 자, 이런 거 어떻죠? 한때는 좋았습니다. 한때는 좋았어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너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쉴 수는 있죠. 쉬러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시장도 쉬었고 종목도 쉬었습니다. 근데 많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 주잖아요. 그죠? 같이 올라와 주는데 얘는 왜 못 올라오죠? 지금까지도. 뭐 이후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느려져 버리면 곤란합니다. 너무 뭐 이렇게 못 올라오는 종목은 곤란해요. 확실히 조금 탄력이 좀 떨어져요. 예전 같으면요, 갈 때는요, 조정은 합니다. 조정하는데 어때요? 찍고 돌아서죠. 찍고 돌아섭니다. 그죠? 찍고 돌아서는데 여기서 보세요. 못 돌아서고 있죠, 지금.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보면 이런 종목 이격이 큽니다. 이제 이격이 커가지고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좀 처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못 가면요 결국 거꾸로 가거든요. 거꾸로 갈 시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목선 이탈이죠. 목선 이탈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 사인이죠, 그죠? 더 떨어지면 근데 이거는 반등 나오더라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요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 올라가요. 이번에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 개장하기 장 열리기 전에 방송을 하잖아요. 8시 반부터. 그러면서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역할이 중요하다 했죠. 뭐 주도주가 지금 뭐 사야 된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일단 하이닉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올라와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반등을 하고 또 신고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죠. 하이닉스 강하네요. 그죠? 하이닉스 엄청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죠. 아까 보신 종목하고 아직 오르지 못하는 종목과 강하게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센 종목들은 여러분이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의미는 있네요. 하이닉스도 눌러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신고가 나가지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단은 안 됩니다. 종목 진단은 안 돼요. 규제 사항이라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에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의견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질문처럼 언급해 버리면 제가 대답하면 안 돼요. 대답하면 위법입니다.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꾸 물어보시면은 뭐 대답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규제사항 법이 그러니까 법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느낌이 오시죠? 약간은 느낌이 오시죠?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 그래서 지금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사실 뭐 저기 5월 달에도 사실은 그러한 작업이 되었어야 됩니다. 약한 거 쳐내고요. 빨리 쳐내고 현금 준비해 가지고 가는 종목 따라 붙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 잡는 것은 일단 둘째고요. 그거는 뭐 며칠 있다가 해도 되는데 급선무는 뭐죠? 현금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가서 현금 마련해 올 겁니까? 뭐 신용 쓰실래요? 뭐 빚져서 가져가 보실래요? 그거는 안 되죠. 빚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빚 가져오면 이번에 더 못 이길 거예요. 이렇게 급히 날아가는데 자기 돈 가지고 물려 있으면 좀 참을 수도 있지만 빚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특히 신용 쓰면 어떻습니까? 담보금 부족하면은 바로 그냥 반대매매 날아가죠. 가는 종목 가지고도 못 잡는데 그런데 그 신용이라든지 그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그래서 절대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시장 강하다고 레버리지 써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레버리지 쓰면 어떻게 된다? 내버리는 꼴이 된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88TV는 교육이 잘 돼가지고 레버리지 쓰고 이러시는 분은 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보면은 뒤에서 엉뚱한 짓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레버리지 쓰면 안 됩니다. 갖다 내버리는 꼴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종목, 강한 종목 잡는 것은 약간은 이제 뒤로 밀어둬도 되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약한 거 있죠.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갇혀 있는 거. 그 위에서 잔뜩 꽉 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평선이 막 덮고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못 가거든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니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팔할 때는 약해서 판 건데 이후에 갑자기 강해질 수도 있죠. 우리 시장도 어떻습니까? 바닥 치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약했잖아요. 강하게 돌아서는데 강하게 돌아서면 또 사면 되죠. 뭐가 두렵습니까? 팔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사게 되는 거 이 차이가 아까우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확인이 되면은 비싼 거 절대 아닙니다. 힘이 확인이 되면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더 오를 수만 있다면 비싼 거 아닙니다. 더 오를 수 없을 때가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라내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보면요, 잘랐는데 더 자르고 난 뒤에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반등하다 그치는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반등하다 그치는 것도 많고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말 강한 것, 시장의 중심이 있고 더 강한 종목을 사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강한 종목 잘 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은 눌러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강한 종목 그렇게 많이 눌러주지 않을 겁니다. 눌러주면 안 돼요. 지금 빨리빨리 달아날 수 있어야지 뭐 금방 밀리고 뭐 충분히 기회 주고 그러면 그 주도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뭇거릴 여유가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부터 해놓자. 그 중요합니다.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조정이 오고 기회가 오는데 기회가 왔을 때 항상 보면은 못 잡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앞서서 조선주 올라오고 할 때 조선주 올라온다는 거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가가지고 어이구 이만큼 올랐네. 언제 올랐지? 이제야 조선주 알아보았네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기 바닥에서 탁 치고 이렇게 시작할 때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끼어들어도 될 때가 있어요. 많이 한참 올라가니까.
근데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느끼는 게 많이 올라서 눌러줄까봐 그런 부담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잖아요. 아, 나 저거 없는데 지금 움직이고 가는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아, 돈 없으면 어떡해요? 약한 거부터 빨리 때려잡아야지. 그죠? 때려잡고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아, 또 보니까 이놈이 또 물려가지고 이게 반등같이 올라오면 좀 옮겨가겠는데 가는 놈은 더 달아나고 반등 올라와야 되는 놈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또 골치 아파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못했다면은 이번에는 어때요?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교훈을 좀 삼아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정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큰 상승을 하는 종목 너무 많아요. 너무 기회가 좋거든요. 아주 너무 기회가 좋은데 아마 여러분 부자 될 거예요. 이번에 정말 투자 잘하면요 정말 부자 됩니다. 그랬죠. 20년 만에 오는 장이라고. 20년 만에 오는 장이기 때문에 되는 장인데 근데 대신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시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줬어요. 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시장보다는 더 수익이 많이 나야 되겠죠.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뭐 보여주기보다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가려면은 시장보다는 세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만큼만 따라가도 수익 나는데 예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 나는 주식 잘 모르니까 시장만큼만 아니라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처지더라도 오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먹여주기는 먹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이 갈수록 차별화가 되죠. 센 종목 가는 종목은 더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더 못 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도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발전된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단점이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주식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수록 좀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 돈 버셔야 되거든요. 정말로 돈 버셔야 되고 이 기회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거는 먼저 놔두고라도 일단 못 가는 거 있죠. 갇혀 있고 못 가고 이런 거 움직임이 없는 거 이런 것부터라도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손실률이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손실 본 건 손실인데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계속 손실 보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실은 손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갖고 만회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실 봤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가 까라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특강에 오신 분은 강한 종목들 공부 좀 되셨죠? 잘 기억하세요. 그 방법 잘 터득하면요 앞으로 정말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종목만 달라지는 거지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아무튼 좀 정리를 많이 해놓읍시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사든지 뭐 그런 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시간 많이 없습니다. 안 좋은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하세요. 뭐 투자다 보면 좀 잘 안 가는 거 가질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데 근데 속간해줘야 돼요. 가끔씩이라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시장이 이렇게 이제 살아난다든지 그럴 때는 마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그때는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못 간다는 것은 좀 속간해 주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텔라님 좀 아쉬웠네요. 그러셨구나. 빨리 쭉 짧아서 너무 아쉽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보십시다. 다음에 또 좀 기회를 한번 그때를 한번 보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약한 거 많이 줄여 놓으세요. 이번 주에 많이 줄여 놓아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신고가 난다는 것이 모두에게 다 좋은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더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여러분은 좀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기억하고요. 이번 주는 일단 약한 거 처리를 좀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그 작업을 좀 하시고요. 네. 그래 놓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시간 벌써 다 됐어요. 시간 잘 가는데 아무튼 신고가가 나서 참 너무 좋긴 좋은데 이 신고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발 여러분이 될 것이 되도록 좀 이렇게 잘 하십시다. 화이팅 하십시다.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 목요일 오후에 있죠? 네,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